이번 시간에는 개인보호구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보호구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번 차시는 개인보호구의 사용의 이해 시간으로 오늘은 개인보호구 착용 목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보호구의 역사 및 효과와 더불어 종류별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개인보호구 착용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개인보호구의 사용 역사 및 효과, 그리고 종류별 사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학 및 역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신종 감염병의 발생은 수많은 사람을 공포의 분위기로 넣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 홍콩,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급성 중증호흡기 증후군이나 조류독감 등이 유행할 때 환자들을 다루는 의료인이나 병원 직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었는데요. 사스의 경우 이완된 사망률이 1.3%가량으로 환자를 다루던 의료인 중 상당수가 환자에게서 전파된 사스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에 유행한 신종플루는 과거 스페인에서 유행했던 인플루엔자 독감균과 같은 유전자형으로 사망률은 낮았으나 전파력이 빨라 전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또 중동호흡기 증후군,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등이 전 세계를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식이 마스크, 가운, 소독 장갑 등 개인보호구의 정확한 착용법과 탈의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인보호구 착용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이란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감염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에는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은 후 발생한 감염으로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하지만 병원 직원, 보호자, 방문객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신 격리주의인 표준주의와 전파 경로별 주의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개인보호구입니다. 또한 다제 내성균 감염 환자 발생 시 내성균이 병원 내에 퍼져 토착화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도 개인보호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가 치료받는 경우 이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사용을 지침화하여 환자와 다른 환자, 주변 환경, 방문객, 직원, 간병인 등을 감염균 전파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때문에 개인보호구 사용의 경우는 보호구를 착용하는 방법보다는 벗는 방법에 있어 정확성을 기해야만 감염 질환의 전파를 막고 개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치료되기 시작한 것은 성경에서 나병 환자를 마을 밖으로 내쫓던 고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대적 병원이 들어서기 전인 1850년대 이전까지 서구 사회에서는 환자가 귀족이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할 경우 의사가 집으로 왕진해 개별적으로 환자를 치료했기 때문에 개인보호구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질병이 발생하면 가족들과 떨어져 수도원 등 자선기관에 맡겨졌고 수도사나 수녀들이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특히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한 곳에 수많은 감염병 환자들이 운집해 있었기 때문에 교차 감염이 쉽게 일어났고 이로 인해 환자 사망률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당시 병원인 수도원에 옮겨지는 것을 죽는 것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패스트가 유행하던 중세에는 수도사들이 목숨을 걸고 환자들이 착용하던 개인용 보호장구는 코 부분을 길게 해 그 속에 향료를 넣어 시체의 부패 냄새를 막았고 동물의 가죽으로 외투,
장갑과 부추를 만들어 전신을 보호하도록 하여 사용했습니다. 1세기 중반 감염병 원인으로 균의 존재를 알기 이전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크리미아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간호하면서 병원과 떨어진 곳에 작은 임시 천막을 짓고 감염된 사람들을 따로 모아 에이프런을 두르고 손을 씻으며 간호함으로써 깨끗한 공기와 청결한 환경만으로 환자 사망률을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열 간호라 하여 더러운 환경뿐 아니라 열이 나는 환자의 분비물을 조심해서 다루고 환자가 사용했던 붕대를 다시 사용하지 않는 위생 간호를 실천하였습니다. 그 후 얀센에 의해 개발된 현미경과 무균술의 아버지 리스터, 균 이론을 정립한 파스테르 같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면서 미생물에 의해 사람들이 질병을 앓게 되고 이러한 미생물이 사람이나 동물 그리고 환경에 묻어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져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현대적 병원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수술할 때 미생물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무균수를 적용하였고 소독제 사용법, 환자 격리법 등이 급속도로 발달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19년 초반부터 수술 환자를 수술할 때 철저하게 개인 보호구를 사용하여 균이 옮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19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의사인 홀스테드는 자동차 타이어를 만드는 굿이어란 고무 회사에 2벌의 수술용 고무 장갑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여 자신과 스크럽 간호사가 각각 1벌씩 나누어 끼고 수술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때 그가 수술한 환자들의 경과가 좋았고 감염률이 대폭 줄어 이때부터 수술 중 반드시 고무장갑을 끼고 시술을 함으로써 균의 전파로 인한 감염을 막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수술을 시행할 때 균 확산을 막기 위해 4-5시간의 긴 수술 시간 동안 일절 말을 하지 않고 시술했는데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 입에서 튀어나오는 침에 의한 수술 부위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개발하여 불편함을 덜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같이 일하던 동료 의사들끼리 긴 코트를 입는 대신 흰색의 가운과 에이프런을 입고 수술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흰 에이프런과 가운이 초록색 수술복으로 변한 것은 눈의 편안함을 위해서입니다. 이때부터 1900년부터 1950년 사이 미국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현대적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가운과 마스크, 장갑이 없이는 수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고 의료인의 보호장구의 중요성이 전 미국 병원들로 확산되고 정착되었습니다. 1950년 말 황색 포도알균의 유행이 확산되었고 1975년부터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 병원에 입원한 MRSA 환자를 철저하게 격리하고 이들을 다루는 의료인은 마스크, 가운,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 미생물의 전파 경로에 따라 7가지 범주로 분류한 범주별 격리 체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즉, 완전 격리, 호흡기 격리, 장 격리, 창상 및 피부 접촉 격리, 배액주의, 혈액주의, 보호적 격리로 나누었고 이에 알맞은 개인 보호 장비 사용을 권고하였습니다. 이후 193년 CDC에서 질환별 격리 방법을 일부 변화시켜 완전 격리, 접촉 격리, 호흡기 격리, 결핵 격리, 장 주의, 배액 및 분비물 주의로 나누고 혈액 및 인체 삼출물 및 분비물들을 다루는 데 있어 보호장비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마스크, 가운, 장갑 등 개인 보호구 사용에 있어 벗을 때 손이나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190년 초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뉴모시스티스 카르니 폐렴과 관련된 동성 연애자들의 사망 급증이 미국 유병과 사망에 대한 주간 보고를 통해 보고되면서 새로운 전염성 질환인 에이즈의 유행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이때 신종 미생물 감염에 의해 젊고 건장한 동성 연애자들이 사망하는 예가 늘자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극도의 공포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신종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미지의 질환인 에이즈의 전파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고 의료기관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환자를 처치해야 했으며 두려움에 떨던 병원 직원들 중 병원을 그만두겠다고 단언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후 에이즈의 감염 경로가 밝혀지고 에이즈의 원인인 신종 HIV 바이러스가 환자와의 성적 접촉이나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의해 전파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을 다룰 때 주의하면 안전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긴 했으나 그동안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병원에서 일하던 수많은 직원들이 병원을 떠나는 사태는 가히 기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보고서를 살펴보세요. 이후 CDC에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다루는 직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의 분비물에 대해 감염질환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보편주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발표했습니다. 이 보편주의법은 직원들이 병원 방문 환자의 진단명이 밝혀지기 전에 환자의 혈액 및 체액, 농, 분비물 등을 다룰 때 에이즈나 기타 질병의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가운, 장갑 등 보호용구를 모두 착용하고 접촉하도록 명시한 것인데요. 즉, 직원이 환자 혈액, 체액, 농과 같은 신체 분비물을 다룰 때 균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미국 질병관리센터가 중심이 되어 미국 병원 감염관리자문위원회에서 격리주의법을 보편주의와 체액 격리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의료기관에서 감염균 전파를 막기 위한 격리주의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유행적 확산은 감염원이 되는 미생물, 감수성이 있는 숙주, 미생물의 전파 환경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차단되거나 관리된다면 미생물의 생장과 번식을 통한 감염을 막을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감염의 3대 요소라 하고 이어주는 고리를 감염의 고리라고 합니다. 이처럼 감염원과 숙주와 환경 간 미생물이 옮아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환자를 다루는 사람들은 개인보호구를 사용하고 손 위생을 실천하며 기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보호구는 혈액, 체액과 접촉이 예상되는 행위를 할 때 개인보호구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개인보호구를 벗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의복 및 피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합니다. 처치 후 환자 병실을 나가기 전에 개인보호구를 벗고 의료 폐기물 박스에 버리며 이때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장갑은 혈액 혹은 잠재적 감염 물질, 점막, 손상된 피부, 오염된 피부와 접촉이 예상될 때 장갑을 착용하는데요. 장갑은 크기가 알맞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업무에 따라 적절한 것을 착용합니다. 만약 환자와 직접 접촉할 경우에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주변 환경 및 의료기구 청소 시에는 일회용 의료용 장갑 또는 재사용 가능한 장갑을 사용하며 환자 또는 주변 환경 접촉 후 손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장갑을 벗으며 한 환자 처치 후 다른 환자 처치 전에 반드시 장갑을 벗은 후 손 위생을 시행합니다. 또한 미생물 전파 위험이 있으므로 일회용 장갑을 재사용하기 위해 장갑을 소독하지 않습니다. 한 환자의 오염된 신체 부위에서 청결한 신체 부위로 옮겨서 접촉할 경우 사용했던 장갑을 교환합니다. 다음으로 가운은 피부나 옷 등이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 착용합니다. 개방된 분비물 또는 배액이 있는 환자와 접촉 시 가운을 입으며 처치 후 환자 병실을 나가기 전 가운을 벗고 반드시 손위생을 합니다. 일회용 가운은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고위험 환자 병동에 출입 시 일상적인 가운 착용은 권고사항이 없습니다.
마스크, 보안경, 안경 보호대의 경우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이 튈 염려가 있을 때 착용합니다. 업무 행위에 따라 의료진의 눈, 코, 입의 점막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를 선택하는데요. 감염이 의심되지 않는 환자라도 에어로졸 발생 처치 시에는 가운, 장갑 착용과 함께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 보호대, 쉴드 마스크 또는 마스크와 고글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침,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되는 비말에 의해 전염되는 질환이 확진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마스크 사용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의 이동 경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즉, 비말주의법에서 사용하는 마스크는 비교적 입자가 큰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크기로 수분을 머금은 입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호흡기 비말에 포함된 미생물은 환자의 호흡기 배출물 등이 주변에 1에서 1.5m 이내에 있는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같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즉, 미생물의 이동 경로 중에 감수성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옮아가지 않도록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감염 환자를 다루는 사람 역시 개인 보호구인 마스크를 올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0.3에서 3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생물인 결핵균, 바이러스 등은 아래 이동 경로와 같이 공기 중에 부유하면서 바닥으로 가라앉지 않고 계속 떠다니기 때문에 환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밀폐된 공간에는 반드시 특수한 마스크를 사용하여 부유하고 있는 미생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작은 미생물들은 마스크의 면이나 부직포 사이를 통과할 수 있으나 처음 환자로부터 기침 등을 통해 나올 당시에는 수분을 머금고 있어 환자의 경우는 일반 마스크를 사용하더라도 균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보호 장비 착용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개인보호구 종류별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는 목적은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튀어 직원의 얼굴이나 눈, 코, 입안의 점막을 오염시키는 것을 예방하고 미생물의 침투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비말에 있는 미생물이 환자에게 전파되는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 마스크의 경우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이 직원의 얼굴이나 점막에 튈 가능성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말 전파가 가능한 환자 1m 이내 접근 시 사용하며 수술, C라인 삽입, 요추천자 등의 침습적 시술 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N95 마스크는 활동성 결핵 공기 전파가 가능한 환자가 병실에 들어가기 전이나 사스, 조류 인플루엔자, 팬데믹 인플루엔자, 활동성 결핵 등과 같은 공기맥의 감염 질환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의 에어로졸 발생 시술 및 검사 시에 사용합니다. 사용한 N95 마스크는 환자 병실을 나와 병실 문을 닫은 후 제거합니다. 미국 내쉬 호흡기 보호구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니 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는 두 손으로 마스크를 감싸고 숨을 내쉬어 마스크 가장자리로 공기가 새어나가는지 확인하고 두 손으로 마스크를 감싸고 숨을 흡 하고 들이마셔서 마스크가 앞면 쪽으로 가볍게 밀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진행하여 제대로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시에는 사용 용도에 따라 적절한 마스크를 선택하는데요. 공기격리의 경우 N95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코와 입을 충분히 가리고 마스크와 얼굴 사이로 공기의 흐름이 없도록 밀착하여 착용하며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마스크의 앞면은 균에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리고 사용 중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오염물이 많이 묻거나 젖었을 때, 사용 목적이 끝났을 때는 즉시 마스크를 폐기하고 필요시 마스크를 새로 착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마스크를 목에 걸치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으며 마스크를 벗은 후 손 위생을 시행합니다. 다음으로 보안경 및 안면 보호 용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튀어 직원의 얼굴이나 눈, 코, 입안의 점막을 오염시키는 것을 예방하고 미생물의 침투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합니다.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이 직원의 얼굴이나 점막에 튈 가능성이 있을 때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 용도에 따라 적절한 종류의 안면 보호 용구를 선택하며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안면 보호 용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호 용구 착용 시 얼굴에 잘 맞도록 조절하여 업무 중 벗겨지지 않도록 하며 보호 용구 안면은 균에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또한 안면 보호 용구를 벗은 후 적절한 세척과 소독 없이 목에 걸치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도록 합니다. 장갑의 경우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으로부터 손의 오염을 예방하고 미생물의 침투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착용합니다. 장갑을 착용하면 의료인의 손에 있는 피부 상재균이 환자에게 전파되는 기회를 차단할 수 있음은 물론 날카로운 기구에 의한 시술자의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갑은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점막, 손상된 피부와 접촉하기 전, 오염된 기구, 환경 등과 접촉하기 전, 무균적 시술 전에 착용합니다. 단, 일회용 장갑은 재사용하지 않으며 멸균 장갑 착용 전후에는 손위생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환자에게 사용하더라도 오염 부위에서 청결 부위로 이동할 때는 장갑을 교환합니다. 격리실에서 착용한 경우 병실을 나가기 직전에 벗고 다인용 병실에서 사용한 경우는 접촉한 환자 주변에서 벗도록 하며 무균실이 필요한 경우 무균적 방법으로 착용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 폐기하고 필요시 장갑을 새로 착용하도록 합니다. 장갑 착용 시에는 손 위생, 마스크, 가운, 장갑 손으로 착용하며 장갑을 벗을 때는 장갑 표면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벗습니다. 멸균 장갑 착용 시에는 손목이 노출되지 않도록 착용하며 제거할 때는 장갑 표면과 접촉하지 않도록 제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멸균 장갑 착용과 제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가운 또는 앞치마의 경우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으로부터 직원의 피부나 옷의 오염을 예방하고 미생물의 침투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합니다. 또한 의료인의 옷 또는 피부에 있는 미생물이 환자에게 전파되는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착용하는데요.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튀어 직원의 피부나 옷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나 접촉 주의 환자를 만지기 전에 착용합니다. 일회용 가운은 재사용하지 않으며 환자와 접촉면의 넓이, 오염물의 양,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가운을 선택합니다. 이때 접촉면이 넓거나 오염물이 많은 경우 솜에 있는 가운을 착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닐 앞치마를 착용합니다. 가운을 벗을 때에는 오염된 바깥 부분이 안쪽으로 오도록 말아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염성 폐기물 박스에 버리고 격리실에서 착용한 경우 병실을 나가기 전에 벗고 다인용 병실에서 착용한 경우는 접촉한 환자 주변에서 벗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 폐기하고 필요시 가운을 새로 착용하도록 합니다. 개인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착용하고 환자와 접촉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거합니다. 개인 보호구 탈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보호구 사용 전 가운은 목, 무릎, 팔과 손목 끝까지 충분히 덮을 수 있게 하며 목 뒤와 허리 뒤에서 묶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또는 호흡기는 머리 중간과 목 뒤에서 팽팽하게 묶고 마스크의 철심을 코 높이에 맞추어 타이트하게 맞추도록 합니다. 그리고 얼굴 전체와 턱 전체를 덮도록 하며 호흡기는 공기가 새지 않는지 밀착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장갑의 경우 비멸균 장갑을 사용하며 손 크기에 따라 사이즈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운의 손목 위로 장갑을 잡아당겨 덮도록 합니다. 개인 보호구 착용 후 손은 얼굴에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곳에서 오염된 곳에 순서로 일하며 표면과 접촉을 최소한으로 합니다. 찢어지거나 심하게 오염되면 교환하며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인 보호구 사용 후 벗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면이 오염된 장갑의 경우 장갑의 외면을 반대쪽 손으로 잡고 잡아당겨 벗도록 합니다. 그리고 벗겨낸 장갑은 장갑 낀 손으로 잡습니다. 고글 역시 바깥은 오염되어 있으므로 깨끗한 머리밴드나 귀걸이 부분을 잡고 벗습니다. 그리고 재사용을 하거나 버리기 위한 통에 두도록 합니다. 가운의 앞면과 소매 부분은 오염되어 있으므로 목끈을 풀고 그 다음에 허리끈을 푼 다음 껍질을 벗듯이 가운을 각각의 어깨에서 각각의 손 방향으로 벗습니다. 그러면 가운의 안쪽이 바깥면이 되게 벗겨집니다. 벗은 가운은 돌돌 말아서 린넨통에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나 호흡기 앞면은 오염되어 있으므로 만지지 말고 아래끈을 풀고 나서 위쪽을 풀어 벗은 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보호구의 사용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